the two McLarens absolutely together, and you're looking at Alain Prost's car ahead from the camera of Ayrton Senna's McLaren Honda on lap 41 in this 53-lap race. And now it's going to be really enthralling because Alain Prost can see the McLaren Honda of Senna big in his mirrors. Yes. 1994년은 프로스트가 은퇴하는 조건으로 윌리엄스에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데이먼 힐과 팀이 되며 그토록 원하는 위닝카는 피아의 규제로 인해 액티브 서스펜션, 트랙션 컨트롤, ABS 등의 전자장비가 전면 금지되며 윌리엄스는 급하게 FW16을 내놓게 됩니다. 세나는 이번 규제로 사고를 예감할 수 있었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즌은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94년도 시즌은 3라운드밖에 치르지 못하며 모두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먼저 태평양 그랑프리입니다. 세나는 슈마허가 소속되어 있는 베네통 팀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트랙션 컨트롤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로 리타이어하게 되었을 때 피트인 하지 않고 불법적인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1번 코너에 남게 됩니다. 지켜본 결과 결국 불법적인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 짓게 됩니다. 당시 규정 위반 장치를 암묵적으로 위반하며 사용하는 분위기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아일톤 세나의 마지막 경기 산마리노 그랑프리입니다. 불안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1차 예선 루벤스 바리첼로가 고속주행 중 다운포스가 부족해 이륙하는 현상이 벌어져 벽에 충돌해버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로 인해 트랙 분위기는 매우 어두워졌고 예선 2회차엔 롤랜드 라첸베르가 고속 구간에서 314.9km로 외벽에 충돌해 호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생겨 많은 선수들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본선에 들어가기 전 롤랜드 라첸베르거가 있는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세나는 피아에 소속된 의료국장 시드 와킨스를 만나게 됩니다. 시드는 동료의 죽음이 슬퍼서 울고 있는 세나에게 경기를 포기하고 낚시를 하러 가는 게 어떠냐고 위로를 건네지만 세나는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3명 중 13명만 완주하게 된 이번 그랑프리는 비극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세나는 산마리노 서킷의 탐브렐로 코너에 진입하였고 차가 순간적으로 그립을 잃게 되어 외벽에 충돌하였고 두부 강터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세나의 차량엔 오스트리아 국기가 발견되었고 이는 우승하면 롤랜드 라첸베르거를 기리기 위해 개양하려던 국기였습니다. 결국 산마리노 그랑프리는 슈마허가 그랑프리 챔피언을 가져가게 되며 슈마허는 단상에서 브라질 국기를 흔들게 됩니다. 아일톤 세나의 죽음엔 많은 논란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나는 산마리노 그랑프리가 열리기 전 선수들에게 F1 안전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그랑프리 드라이버 협회를 재창설하는 게 어떻냐며 논의를 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세나는 연장자 드라이버로서 모나코 그랑프리부터 지도자 역할을 자청했으며 은퇴한 니키 라우다는 타 드라이버에 비해 강인하며 도전적인 성격을 가진 세나가 단체 리더가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본선 당일 세나에게 사고의 연기가 되는 일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먼저 느린 세이프티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JJ 레토 선수와 페드로 라미 선수의 충돌로 세이프티카가 출발하였지만 오펠의 세단 벡트라를 튜닝하여 세이프티카로 사용하고 있어 F1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느린 세이프티카로 인해 타이어의 압력이 감소돼 사고와 연관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2014년 세나의 사망 20주기에 머린 모커, 모리스 해밀턴, 그리고 데이비드 트레마인이 모여 세나의 사고 원인을 토론하였고 간접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브라질 신인 선수인 루벤스 바리첼로의 부상입니다. 2번 F1 신인인 롤랜드 라첸베르거의 사망입니다. 3번 월드 챔피언 후보와
20점이나 차이나는 점수에 대한 집착입니다. 4번 베네통 팀의 트랙션 컨트롤 장치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5번 윌리엄스 FW16의 저조한 성능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애국심이 강한 세나 선수가 고국 후배와도 같은 신인 선수의 부상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공식적인 직접 원인은 이렇습니다. 스티어링 칼럼이 새로 만들어져 경기 당일날 테스트를 위해 레이스에 내보냅니다. 하지만 세나는 조종석 내부 시트에 칼럼이 노출되는 건 싫어했고 엔지니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긴 스티어링 칼럼을 제작하여야 했지만 칼럼을 커팅하고 보강판을 덧대 임시방편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결국 스티어링 칼럼의 불량으로 차량 앞쪽 오른편의 부품의 일부가 두부에 강타하여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윌리엄스 관계자들은 검찰에 기소됩니다. 1994년 당시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풀려나게 되지만 2007년 이탈리아 대법원에서는 스티어링 칼럼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단하였고 잘못된 설계와 부품 교체 요구를 임시로 방편한 것에 대하여 과실치사로 패트릭 헤드에게 책임을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과실치사의 형량이 최대 7년 6개월 구형이 가능해 사고 발생 13년 만에 판결이 내려져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세나의 사후 직후 GPDA가 결성되고 마이클 슈마허가 리더가 되어 안전활동을 시작합니다. 1994년 5라운드 경기인 스페인 그랑프리에선 디퓨저의 크기를 줄이고 프론트 윙의 엔드 플레이트를 높게 그리고 프론트 윙을 크기를 줄이도록 요구하여 차고를 높이는 효과로 다운 포스가 15%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당시 액티브 서스펜션의 여파로 차고 높이는 땅에 붙어갈 정도로 너무 낮은 차고를 가지고 있었고 다운포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코너에 진입할 때 빠른 속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6라운드 경기인 캐나다 그랑프리 2회에서는 운전자가 앉아있는 콕핏에 관한 개선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의 두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콕핏의 사이드를 높이를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콕핏의 최소 무게를 25kg로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주행시 바퀴가 느슨해져 충돌 시 드라이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프론트 위시번을 강화시킵니다. 네 번째, 콕핏의 전면은 운전자의 두부를 보호하기 위해 늘립니다. 다섯 번째, 연료 펌프의 의무 사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엔진으로 가는 에어박스를 제거하며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줄여 마력량을 감소시킵니다. 이 모든 조치가 산 마리노에서 일어난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며 이후 많은 안전 규제가 공표되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줄스 비앙키 선수가 리타이어한 아드리안 안수트레 차량을 수습하던 리커버리 차량 밑에 F1 차량이 밑에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심한 뇌 손상을 입어 중태에 빠지고 9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지며 결국엔 사망하게 됩니다. 최근에 추가된 안전장치로는 2018년 의무장착이 된 헤일로가 있습니다. 티타늄 합금 소재로 만들어져 전복되거나 깔리는 사고가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하지만 무게가 늘어나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충돌 시 헤일로가 더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반대적인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의무장착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세나의 장례식은 3일간 브라질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 행렬만 3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 세나를 추모했으며 세나의 운전 스타일은 누구보다 독특했으며 빠른 속도로 코너를 탈출할 때 춤을 추면서 리어를 흔들며 코너를 탈출하거나 울퉁불퉁한 지면에 그립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리어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과 브레이킹도 매우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 드라이버는 다르게 코너에 진입 시 절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매우 인상적으로 코너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0년대 F1에는 많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알랭 프로스트, 니키 라우다, 나이젤 만셀, 그리고 넬슨 피케, 마지막으로 케케 로즈버그. 아일톤 세나보다 많은 월드 챔피언을 차지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세나처럼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순간마다 빛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V10이나 V12 엔진이 아닌 V6 터보 엔진으로 아쉬워하는 F1 팬들이 많습니다. 안전과 환경 규제 속에서 많은 제한사항이 있지만 90년대 초 젊은 선수들에게 생긴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대가 되신다면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